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멀리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제 이름이 강성만이에요. 그래서 본 유튜버의 제목을 강성만평. 제가 이 약하게 논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영어로 제 이름을 풀면은 강성이니까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그 다음에 만은 MAN, 스트롱맨입니다. 이 강성만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가끔 종편이나 이런 방송국에 이 패널로 한 번씩 나가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정확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냥 너무 일방적인 얘기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 사실을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 평생 정치판을 제가 한 3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 정치를. 옛날 상김 시대부터 평화민주당부터 민주자유당까지 제가 국회하고 정당 출입기자도 하고요.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 당협위원장도 하고 뭐 선거도 몇 번 나가서 안 되는 선거 떨어져도 받고 정부에 가서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이 언론인 생활도 해보고 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런 만평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자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인데요. 무슨 얘기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쨌든 좀 시성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터진 뉴스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하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신 분 있죠. 뭐 그분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전혀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시장 재직 시절 그분하고 같이 호주 출장을 가서 활동하는 그런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TV조선에서 공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주에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뭐 골프도 같이 치고, 뭐 반지우 제왕 거기 뭐 이 촬영지도 같이 가고, 트램도 같이 타고, 이렇게까지 해외 여행 가서 이렇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뭐 다녔던 김문기 씨를 과연 모른다? 참. 이 거짓말을 이거 여러분 참말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이 검찰이 선거법으로 기소한 그 공소장에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09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것이 적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검찰이 아주 자신 있게 2009년 시장도 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씨하고, 그때도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도 아니었어요. 무슨 리모델링을 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개인 업자야, 업자. 그리고 이재명 씨는 이제 그때 리모델링 관련 그런 또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명절 때 선물도 김문기 씨가 이재명 씨 집에 보내고 이런 사이인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김문기 씨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대선 때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도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하면은 이 대장동 개발에 특혜 의혹에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거짓말 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정말 이 이재명 대표를 보면 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큰 어떤 야당의 지도자, 국가적인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 저는 뭐 그런 것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기소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으로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이게 여러분 업무상 배임하고 직권남용에 해당이 돼요. 또 그리고 쌍방울 조폭들 기업이 돼버렸죠. 이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이 쌍방울이
뭐 변호사비를 뭐 대납한 거 이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고한 성남 FC 그 뭐 후원금 그런 어떤 의혹 이게 지금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죠. 두산건설의 그 병원 부지를 이 상업용지로 바꿔줘 가지고 이 두산건설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수익을 얻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죄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 나오라고 할 텐데 그때마다 안 나가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사람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만 바늘을 훔쳐도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데 대장동을 훔치고 백현동을 훔치고 제3자 뇌물을 받고 이제 나중에는 그 뇌물이 자금의 흐름이 다 추적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면은 그런 사람은 나는 뭐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뭐 수사도 안 받겠다, 불러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하도 좌파 언론들이 또 그런 패널들이 뭐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편파 수다다, 정적 제거다 이런 말 하니까 그 말에 이 국민들이 좀 현혹이 돼가지고 뭐 진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야당 대표도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애가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정권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 하나갑 대표한테 체포영장을 노무현 정권이 발부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뭐 재벌 회장한테 정치자금을 뭐 10매덕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로. 그래서 이 당사로 새천년 민주당 당사로 검사가 체포영장을 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이 당사 셔터를 내리고 전국의 당원들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걸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집행을 못했는데 그랬지만 결국은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대법원에 가서 실형을 받고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죄를 짓고는 이 법의 처벌을 결국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수사에 협조하셔야죠. 자기가 무죄라고 하면은 떳떳하게 가셔서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 전에 뭐 서면 조사 냈다는데 뭐 5줄인데 그 내용도 뭐 시장 때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고 그냥 정말 우리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슬픕니다. 그런 모습에. 예.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대선 때는 대장동은 몸통은 뭐 윤석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다 이런 얘기 하셔야죠. 왜 못 하십니까? 그때는 하시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국토부가 백현동을 뭐 용도 변경해 주라고 협박을 해서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처벌한다고 해서 해줬다? 그러면 국토부 그 당시 장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박근혜 처벌하자고 하고 그때 국토부 장관 처벌하자고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토교통부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 사과하셔야죠. 그 많은 국토교통부 공직자들 명예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건 처벌 받으셔야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요, 다 그런 사안으로 처벌 받았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나서 뭐 그 무슨 최순실 씨가 하는 스포츠 재단인가 뭔가에 뭐 후원금 얼마 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이재용 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십 년 형을 받은 거예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만큼의 많은 형을.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다스였던가 뭔가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해가지고 1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자기네들은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그렇게 다 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정작 이제 야당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혐의인데 나는 수사도 안 받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가 찹니다. 옛날 그런 말 했죠. 뭐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그 옛날에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내가 진행한 내 행정 최고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진짜 그렇게 알더라 또 이런 말 하실 겁니까? 정말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이에요, 지금. 도둑이 몽둥이 들고 국민들 앞에서 설치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사에 협조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벌을 받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입증하셔야, 그래야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재명을 평가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나라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우리 정부 수립할 때 그 한민당 출발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그때 반공 우익에 김성수 씨가 아마 만들고 거기 뭐 신익희, 장면 뭐 이런 분들이 뭐 다 참여했잖아요. 뭐 유진산 뭐 이런. 근데 그 정당이 이제 4.19, 5.16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군사 독재 타도하고 싸우고 우리 민주화에 기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2000년대 넘어와서는 이제 진보 정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와가지고는 이런 이 열 손가락처럼 주렁주렁 대추나무 연 걸리듯 뭐 온갖 의혹과 리스크를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더니 대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대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당헌 80조를 또 고쳐가지고 이재명이가 기소가 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지 이게 국민의 정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당명에 민주라고 이름 붙일 그런 어떤 낯짝이 없어요. 이게 민주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 여러분? 이걸 국민 앞에서 민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역사와 유구한 역사와 대한민국의 어떤 성과 업적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추락을 해야 되는가? 이재명 한 사람을 보듬고 저 강물에 마치 빠져서 죽겠다는 각오로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던 이재명한테 그 쟁쟁한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게 줄을 서서 정말 백현동 그 안전진단이 걱정되는 아파트 옹벽처럼 벽을 치고 이렇게 이재명만 살리겠다고.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 정치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이 민주당 분들이 이러는지 나중에 이제 다 그 방탄복이 지금 뭐 4겹으로 입었다고 그러죠. 뭐 검경 수사권 뭐 조정해서 뭐 검수완박을 한 거에 하나요. 또 대선 떨어진 사람을 국회의원 억지로 만든 거. 송영길 대표가 그 임기도 많이 남은 국회의원 자리를 또 하시라고 양보하고 본인은 서울시장 떨어지러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표를 만들고 당헌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복을 4겹을 입혀놨는데 그 속에 또 쌍방을 4기까지 입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분을 감당을 하시려고 예? 이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 상김시대 김대중의 동교동, 김영삼의 상도동도 이런 정치 안 했어요. 다 비주류의 목소리가 있었고 반대파의 목소리가 있었고 어떻게 169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 무슨 김건희 특별법이라 뭐 특검법을 내놓고 아니 자기들이 검찰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성남 FC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올리니까 이제 또 경찰도 못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말하자면 이재명의 이 의혹하고 비교하면은 의혹 같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아니 세상에 무슨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무슨 경력을 좀 부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특검하는 나라 있습니까? 주가 조작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권 때 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너는 이거 손도 대지 마.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이 추미애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이성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2년 넘게 했는데 그래서 뭐 11명인가 기소했는데 아니 그때 제가 있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때 주가 조작범이었으면 그때 기소했겠죠. 왜? 대선도 있고 자기들이 대선에서 기소하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럼 아무리 탈탈 먼지털이로 털어도 안 나오니까 기소는커녕 소환도 한번 못하고 끝내버린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흘러간 거북수 노래하듯이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그걸 뭐 레코드판처럼 틀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윤석열 손발 다 잘라놓고 식물 검찰총장 만들어 놓고 그것도 윤석열이 쫓아내려고 검찰총장에서 쫓아내려고 아주 샅샅이 털었잖아요. 뭐 아주 장모도 털고 뭐 처남도 털고 김건희 여사도 털고 다 털었잖아요 그때. 그래놓고도 별것이 없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되니까 또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 그럼 검찰도 못 믿어서 검수완박 했으니까 또 이제는 경찰도 못 믿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경찰도 못 믿고 그러면 아예 경찰 검찰 다 없애고 특검청을 만들지 그러셨어요? 권력 잡았을 때 특검청 만드시지. 감사원도 지금 뭐 감사원법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 있잖아요. 세상에 감사원이 국책 사업을 감사하는 것을 국회에 와서 자기들 상임위에 와서 그거 다 사전에 계획서 내서 허락 받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법을 바꾼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은 앞으로 국회 가서 다 민주당 허락 받고 일해야 돼요. 이런 식이라면. 이게 나랍니까? 감사원은 대통령한테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아요. 독립된 기관인데 이게 도대체 이 민주당이란 분들이 정말 낯짝이 있는 분들인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말만 더불어지 그냥 이재명 한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정당이에요. 국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이 더불어라는 말을 갖고도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김일성 회고록 이름이 더불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빌려서 당명을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뭐 정확한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정말 국민하고 더불어서 가는 그런 정당을 하실 것인지 온갖 범죄 혐의자 이재명하고 손잡고 이재명하고 보듬고 저 한강이 됐든 진주 남강이 됐든 빠져 죽을 각오로 가는 것인지 민주당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좀 민주당을 위해서 좀 바른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역사 깊은 민주당을 살리려면 한동훈 장관이 어제 했다는 얘기가 지금의 민주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려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수사받는 정치인이 누군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이 다수당 대표가 되었다고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패널들이 이 뭐 종편이나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면 딱 이거예요. 이 사법적인 문제를
그냥 김건희 여사가 왜 뭐 별거 아닌 건 물어뜯으면서 퉁치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라 이거. 야당 대표를 왜 뭐 탄압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대충 그냥 뭐 민생이 외면하고 뭐 왜 뭐 야당 대표만 괴롭히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생을 언제 외면합니까? 이게 다 국민 여러분 속이는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뭐 정부에 검찰만 있습니까? 기재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다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물가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원전도 수출하고 있고 방위산업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서 국익을 증대시키고 있고 또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수상도 만나고 대한민국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흔들리던 한미동맹도 굳건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민생도 안 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이재명 괴롭히기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말 듣고 딱 우리 국민들은 좀 헷갈려요. 너무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적폐청산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뭐 감옥 보내고 뭐 국정원장 4명이나 뭐 감옥 보내고 청와대 비서실장 뭐 2명인가 보내고 장관도 뭐 김관진 그 정말 군인다운 군인 김관진이 감옥 보내고 조윤선도 감옥 보내고 뭐 정말 기무사령관 그 청렴한 군인 이재수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변창훈 검사도 자살하고 정말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감옥 보내고 해놓고 적폐청산이라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한 건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사람 구속시킨 사람 현재까지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편파수다다, 정적제거다. 정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벼룩도 낯짝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분들 이재명 사람들 벼룩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 계속 하신다면 정말 이런 얘기 하면은 제 속이 멍멍해집니다. 왜 이렇게 정치하실까? 수사받을 것 받고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비판할 거 있으면 하시고 멋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선거 때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으면은 또 권력 잡아서 자기네들 뜻을 펴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정치가 가야 될 길이고 도리인데 이건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첫 시간인데 제가 좀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근데 제가 끝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려고 보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우리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또 전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의 책이 베스트셀러 이렇게 딱 1등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한 권 사봤어요.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뭐 2019년부터 인생에 살아보시고 살 만큼 살아보시고 경험할 거 다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남긴 표현 단어가 눈물 한 방울이에요. 사랑의 눈물 한 방울, 관용의 눈물 한 방울, 진실의 눈물 한 방울만 있으면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 진실의 눈물 한 방울도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 또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정당인데 그 민주당을 저 이재명이라는 온갖 범죄 혐의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라이언 일병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라이언 일병은 뭐 이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스크럼 짜고 보듬고 안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이재명과 민주당은 좀 되새겨 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 우리 그 어려운 분들의 그 눈물 한 방울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 주실 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 좀 무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성만평, 강성이었나 모르겠네. 너무 약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보니까 저 사람 얘기 그래도 좀 들을만하다. 그동안 뭐 다른 데서 뭐 들었던 거하고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르고, 듣고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자주 들어와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지해 주시면은 제가 더 많이 좀 참신하게 생각해서 우리 한국 정치와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만평 여러분에게 자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꼭 얘기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 있으셨잖아요. 나 까먹었네. 오늘 첫날이라 좀 제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그 국민의힘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안철수 전 대표님, 현 이제 의원이시죠. 안 대표님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오늘이 딱 10년, 만 10년 되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참 많은 길을 돌고 돌아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님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흔쾌하게 후보 단일화에 양보해 주시고 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고 당선 후에 또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기여해 주신 것들을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도자로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꿈도 있으면 국민의힘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님 파이팅!